햇살이 희미하게 퍼지던 어느 늦은 오후, 낡은 공터 한가운데 녹슨 철제 울타리에 갇힌 흰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다. 털은 엉켜 있었고 갈비뼈가 들릴 정도로 야위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건 그 눈빛이었다. 맑고도 깊은 눈동자는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은 오래전 폐허가 된 야적장이었고 사람들은 그 진돗개를 보기만 할 뿐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사람 손을 탄 개가 아니야. 물지도 몰라. 동네 노인들의 말에 사람들은 외면했고 진돗개는 그렇게 홀로 울타리 속 시간에 갇힌 채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을 지나던 한 가족이 있었다. 젊은 부부와 갓 걷기 시작한 2살 배기 아기. 이름은 민준이었다. 민주는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무언가에 홀린 듯 공터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어머니가 놀라 부르며 쫓아왔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진돗개와 민준 사이에는 철제 울타리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개는 조용히 아기를 바라보았다. 낮게 꼬리를 흔들더니 조심스레 울타리 틈으로 코를 내밀었다. 민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작은 손을 내밀었고 진돗개는 그 손끝을 부드럽게 핥았다. 부모는 놀라 달려왔지만 그 장면을 본 순간 말없이 멈춰섰다. 공포가 아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슬픔이 그 공간을 감쌌다. 진돗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아기는 계속 그 눈물을 닦아주듯 개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만남은 이웃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짧은 영상은 곧 인터넷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저 감동적이다라고만 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진돗개가 왜 거기에 갇혀 있었는지, 왜 아이에게만 마음을 열었는지에 대해선 말이다. 며칠 뒤 공터 근처를 지나던 동물볼 보호단체 직원이 영상 속 진돗개를 알아보고 찾아왔다. 그는 그 개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다. 설마 이 개는 몇 년 전에 실종된 백구야. 그 순간 부부의 표정도 굳었다. 그 이름, 백구. 어딘가 익숙했다. 부부는 민준이 태어나기 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어떤 기억을 동시에 떠올렸다. 오래전 그들이 겪은 끔찍한 사고와 그날 밤 어디론가 사라졌던 한 마리 개. 백구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기억해줘. 우리가 함께였다는 걸.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백구, 아기의 아버지 현우는 목이 메인 채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 이름은 먼 기억 속 깊은 어둠에서 꺼내진 비밀의 조각처럼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7년 전 한겨울밤 현우와 아내 수지는 결혼 전 캠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눈보라를 만났다. 시골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며 도로 밖으로 굴렀고 차량은 깊은 계곡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정신을 잃은 그들은 병원에서 눈을 떴다. 의사는 기적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그날 함께 있던 진돗개 백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로 그 이야기는 서로 꺼내지 않았다. 차마 말하지 못할 죄책감이 있었다. 백구는 현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걔가 대신 우리를 살린 거야. 마지막까지 짖으면서 구조대를 부른 거잖아. 수진이 그날 밤 중얼거린 말을 현우는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다. 그런 백구가 7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이곳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인가? 진돗개는 조용히 민준 곁에 누워 눈을 감았다. 마치 모든 걸 받아들였다는 듯. 마이크로칩이 있어요. 신원을 확인해 볼게요. 동물보호소 직원이 진돗개의 목 근처를 스캔했다. 등록번호 BJ229, 이름 백구, 보호자 김현우.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와, 진짜였어. 그 개가 7년 전 실종된 그 진돗개라고. 현우는 울먹이며 울타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눈빛은 어딘가 멍하고 숨소리도 불규칙했다. 수진이 다급히 말했다.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지금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순간 백구가 작게 짖었다. 아주 짧고 힘없는 짖음. 민주는 갑자기 아버지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아빠, 백구 아파. 빨리 가자. 아이의 말에 모두가 한순간 정적에 빠졌다. 어떻게 민주는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백구, 백구 아파. 꿈에서 봤어. 아기가 추운 데 있었는데 백구가 덮어줬어. 그래서 아기 안 울었어. 현우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주는 태어난 후 여러 번 이유 없는 울음을 터뜨리며 잠에서 깨곤 했었다. 그때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단어들.
눈, 강아지, 추워 이 모든 게 지금 와서야 이어지기 시작했다. 설마 그날 우리 생각보다 오래 차 안에 있었던 건가? 그리고 백구가 민준이 옆에 있었던 거야?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과거의 그림이 그려졌다. 민주는 그 사고로 수진의 뱃속에서 조용히 살아남았고 백구는 그 아이를 감싸 안은 채 구조될 때까지 곁에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백구가 몸을 일으켜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의 무릎 위에 머리를 얹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그러나 그 찰나 갑작스러운 차량 경적 소리, 공터 쪽에서 시커먼 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며 급정거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 몇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더니 백구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다. 저게 찾았다. 그들의 눈빛은 결코 선하지 않았다. 그 순간 보호소 직원이 중얼였다. 저 사람들 얼마 전 유기견 불법법 거래로 수사 중이던 조직이야. 백구는 다시 민준 앞에 서서 으르렁거렸다.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진돗개의 사냥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백구는 민준 앞에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다. 공터에 나타난 남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획된 듯 침착하게 움직였다. 저게 확실해. 칩 번호도 일치했어. 회장님이 직접 원하신다고 했잖아. 애새끼도 있으니까 조용히 처리해. 문제 생기면 곤란해. 그 말에 수지는 민준을 안고 뒤로 물러섰고 현우는 백구 곁으로 달려가 몸을 가로막았다. 당신들 뭐야? 왜 우리 개한테 이러는 거야? 남자들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비웃듯 말했다. 당신 내 개가 아니라니까. 그 개는 등록만 당신 이름으로 돼 있었을 뿐 원래 주인은 따로 있어. 무슨 헛소리야? 그 순간 다른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작은 우리 안에 갇혀 울부짖는 백구의 모습과 함께 수술대 위에서 무언가 실험 중인 다른 개들의 모습이 있었다. 이게 뭐야? 백구는 실험견으로 훈련되던 도중 도망쳤지. 그 사고로 너희가 구조될 때 녀석도 근처에 있었고 내 이름으로 칩이 등록돼 버렸던 거야. 하지만 원래는 우리 물건이었다. 아, 수진이 이를 악물었다. 백구는 물건이 아니야. 그러나 남자는 피식 웃으며 총을 꺼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지. 순간 백구가 짖으며 달려들었다. 남자의 팔을 정확히 물고 놓지 않았고 다른 남자들이 당황하며 물러섰다. 보호소 직원이 급히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시간 끌지 마! 쏴! 총성이 울렸다. 백구는 총알을 피하지 못했다. 몸이 튕기듯 뒤로 넘어갔고 민준이 울부짖었다. 백구! 하지만 백구는 다시 일어섰다.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민준을 향해 다가왔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오직 민준만을 지키려는 단 하나의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경찰차의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망할! 철수해! 검은 배는 백구를 향해 돌진하듯 빠르게 움직였다. 순간 현우가 백구를 끌어안고 몸을 던졌다. 철컥! 브레이크 소리가 울리고 차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백구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고 남자들은 체포되었다. 그 와중에도 백구는 민준만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지막까지 따뜻했다. 수의사가 급히 백구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총상, 외상, 과로. 민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백구는 다시 올 거야. 나랑 약속했어. 현우와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더 이상 묻어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백구는 그저 개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남은 가족이자 구원자였고 무엇보다 아이의 진짜 수호천사였다. 그러나 그날 밤 병원 지하의 CCTV에는 이상한 영상가 남아 있었다. 새벽 2시 43분. 누군가 하얀 실험복을 입은 채 몰래 병원에 침입했고 수술실 안에서 자고 있던 백구를 어디론가 데려갔다. 그리고 영상은 정전과 함께 끊겼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주는 집에서 쉬고 있었지만 어젯밤 내내 백구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수지는 접처에 도착하자마자 외쳤다. 진돗개. 어젯밤에 이송된 하얀 진돗개 어디 있죠?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컴퓨터를 뒤졌다. 죄송하지만 그런 환자는 등록된 기록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직접 안고 왔어요. 총상 입은 개였고 수의사도 받았다고 했어요. 직원이 수의사를 호출했다. 곧 나타난 수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런 개는 이곳에 온 적 없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아이, 백구는 여기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봤다고요. 그 순간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내용은 단 하나의 사진, 병원 지하복도 CCTV 영상 캡처본이었다. 하얀 실험복을 입은 누군가가 백구를 안고 사라지는 장면. 그리고 사진 아래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기억 속의 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지는 사진을 현우에게 보냈고 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다. 두 사람은 함께 CCTV 원본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이상하게도 완전히 협조적이지 않았다. 정전으로 저장된 파일이 손상됐습니다. 유실된 것 같아요. 그 시간대만요? 이상하네요. 현우는 병원을 나오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거야. 그들은 경찰서를 찾아가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려 했지만 경찰도 반응이 이상했다. 수사에 참고하겠습니다만 개 한 마리의 실종 사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수지는 분노에 떨었다.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그날 밤 민주는 악몽을 꾸었다. 긴 복도, 차가운 쇠문, 그리고 백구의 울음소리. 눈을 뜬 민주는 중얼거렸다. 백구가 추워하고 있어. 그때 창문 밖 골목길에서 희미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다. 엄마, 백구 소리야! 수지는 당황하며 아이를 막았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다. 아이의 직감은 종종 어른보다 정확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 앞에 한 봉투가 도착했다. 안에는 백구의 목줄,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 찾고 싶다면 아이만 데리고 오세요. 목줄을 쥐고 있는 수진의 손이 떨렸다. 너무 익숙한 그것. 백구가 항상 민준의 곁에서 착용하던 낡았지만 단단한 붉은 목줄,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찾고 싶다면 아이만 데리고 오세요. 이건 장난일 수 없어. 현우가 낮게 말했다. 아이만 말이 안 돼. 왜 하필 민준이야? 수지는 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백구는 민준을 지키기 위해 총을 맞았어. 그리고 지금도 민준만을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 무슨 이유든 아이와 관련돼 있어. 그날 밤 수지는 민준을 재우고 혼자 봉투 속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봉투 안쪽에는 희미한 필체로 좌표가 적혀 있었다. N37, XX257, XXXX 경기 북부 오래전 폐쇄된 생물실험 연구소 자리였다. 현우는 노트북을 펼쳐 검색했다. 여기 10년 전에 정부 조사로 폐쇄된 곳이야. 불법 실험 의혹이 있었지만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 그 뒤로는 무연고지처럼 방치됐어.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직접 가야 해. 그럼 민주는? 수지는 목줄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우린 선택이 없어. 이번엔 우리가 백구를 구하러 가는 거야. 다음 날 밤 민준과 수지는 좌표로 향했다. 현우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대기하며 연락을 받을 준비를 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차 안에서 백구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다. 무서워? 수진이 물었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백구가 거기 있어. 차가 멈춘 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다. 녹슨 철문, 휩쓸린 창문, 찢어진 경고 표지. 건물 입구에는 하나의 작은 LED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검은 후드티를 쓴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손짓으로 아이만 다가오라고 했다. 아이만, 어른이 들어오면 백구는 영영 못 보게 될 거야. 수지는 미칠 것 같았다. 하지만 민주는 말없이 차량 문을 열고 내렸다. 인형을 바닥에 두고 LED 불빛 속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퍽! 무언가가 민준의 머리를 가격했고 아이의 몸은 축 늘어졌다. 민준. 수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누군가는 아이를 들고 건물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현우는 급히 차에서 내렸고 두 사람은 뒤를 쫓았지만 철문은 자동으로 닫혔다. 철컥 잠겼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민준은 선택받았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민준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바뀌어 있었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차가운 금속 바닥, 눈앞에는 커다란 유리벽, 그 너머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깨어났네. 목소리는 기계적으로 평온했다. 흰색 실험복을 입은 중년 남자,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백구.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백구는 민준을 바라보며 으렁거렸다. 차가운 눈빛, 그리고 목에는 낯선 장치가 붙어 있었다. 작은 전극과 붉게 깜빡이는 불빛. 백구야, 왜 그래? 나야, 민준이야. 민준은 울먹이며 다가가려 했지만 유리벽이 그를 막았다. 그 개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야. 남자가 말했다. 이름도 백구가 아니고 대상 A17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재구성된 기억 받고 있지.
기억을 재구성한다고요? 남자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백구의 뇌파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화면 한쪽에는 감정 억제 수치 78%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감정을 통제하면 충성도는 극대화되지. 특히 인간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면. 민주는 소리쳤다. 안 돼요. 백구는 저를 지키려고 했어요. 절대 그런 개가 아니에요. 남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증명해보지. 네 목소리가, 네 존재가 이 실험체의 기억을 뚫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순간 방 안에 사이렌이 울렸다.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렸다. 시간이 없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민주는 갑자기 어두운 방으로 이동되었고 눈앞의 스크린에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백구와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 하지만 사진들 사이사이로 낯선 장면이 섞이기 시작했다. 백구가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 백구가 실험실 안에서 괴로워하며 짖는 모습, 그리고 백구가 민준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장면. 이건 아니야. 이런 적 없었어. 자연스럽게 기억은 흔들리는 법이지. 너조차도 자신의 진짜 기억을 확신할 수 없게 될 거야.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다. 내 기억이 가짜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순간 어딘가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컹컹. 백구의 울음. 진짜 민준이 매일 들었던 그 울음이었다. 스크린이 꺼졌고 유리벽 너머 백구가 다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한 눈. 백구야? 나 기억나? 백구는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천천히 유리벽에 앞발을 올렸다. 민준도 똑같이 손을 벽에 댔다. 그 순간 경고등이 붉게 번쩍였고 남자가 소리쳤다. 안 돼. 아직 억제 약물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지만 늦었다. 백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유리를 부수려는 듯 앞발로 벽을 세차게 긁기 시작했다. 유리벽을 긁는 백구의 발톱이 쉴 새 없이 벽을 흔들었다. 그 울음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기억의 파편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기억해줘 네가 나를 기억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절대 잊지 않았어. 그 순간 쾅! 무언가가 깨졌다. 백구의 앞발에 갈라진 유리금이 번져가며 마침내 유리벽이 산산조각났다. 막아! 지금 당장 억제제를 주입해. 남자의 비명에 흰 가운을 입은 실험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지만 백구는 이미 그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퍽! 한 명이 날아가 그 벽에 부딪혔고 나머지는 백구의 눈빛 하나에 얼어붙었다. 민주는 벽 너머로 몸을 내밀었다. 백구야! 이제 가자! 그러나 백구는 그 자리에 선 채 민준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 시선 끝에는 작은 문 하나, 철제 바닥 아래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민주는 순간 깨달았다. 거기 뭔가 있어? 백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 비밀 통로로 향했다. 좁고 긴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 벽에 붙은 오래된 실험 포스터, 그리고 금속문에 쓰여 있는 문구. 격리구역 절대 출입 금지.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밀자 안쪽에서는 은은한 푸른빛이 흘러나왔다. 그 안에는 투명한 캡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각 캡슐 속에는 개가 있었다. 진돗개, 풍산개, 심지어 믹스견까지. 모두가 백구처럼 기계장치를 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이게 뭐야? 민주는 숨을 삼켰다. 이걸 다 실험에 썼다고? 그때 캡슐 중 하나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다. 삐 눈을 돌린 순간 가장 큰 캡슐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진돗개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소년. 백구와 민준만큼 어린 소년. 눈을 떴을 때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너도 여기서 나왔어? 소년이 낮게 물었다. 누구야? 넌. 난 대상 S1. 백구보다 먼저 각성된 첫 번째 연결체. 그는 몸을 일으켜 벽에 붙은 기계장치를 꺼내더니 백구를 한번 바라보았다.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아. 이건 기억을 이용한 조종이었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같은 기억을 공유한 자들 뿐이야. 민준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같은 기억? 소녀는 백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기억을 봉인했던 내 장치를 이제 제거하자. 그 순간 백구의 목에 있던 장치가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졌다. 그리고 백구의 눈에서 오랜 어둠이 거치듯 맑은 빛이 떠올랐다. 그는 완전히 돌아왔다. 백구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각성이 아니었다. 마치 과거의 모든 감정,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온 듯한 그리움, 슬픔, 분노, 그리고 결심.
민주는 그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돌아왔구나, 내 친구. 하지만 감상의 시간은 짧았다. 스피커에서 다시 들려온 알람, 이어지는 목소리는 낯선 언어로 혼잡했다. 소년 S1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누군가 밖에서 이 실험장을 해킹하고 있어. 민준이 물었다. 구하려는 거야? 아니면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들은 이곳을 폐기하려고 해. 이 실험이 실패했단 결론이 내려졌다면 모든 데이터를 없애려 할 거야. 우리 포함해서.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마치 다가오는 어둠을 예감한 짐승의 본능이었다. 그때였다. 지하 벽면의 배관에서 꽝! 하는 굉음이 울렸다. 이어지는 진동, 천장에서 먼지가 흩날리며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소녀는 즉시 벽면 단자에 코드를 연결했다. 시간 없어. 백업 시스템을 찾아야 해. 이곳의 실험 자료와 우리 기억의 진실이 저장된 메인 서버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민준이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그럼 지금 당장 나가자. 여기 무너질지도 몰라. 아니, 소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밖으로 나가봤자 우린 실패작 취급받아 사라질 뿐이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존재를 증명해야 해. 이 기록들을 들고 세 사람은 폐쇄된 복도를 지나 깊은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엔 감시 카메라도 없고 공기조차 텁텁하게 느껴졌다. 바닥엔 오래된 타이어 자국, 금속문 위엔 손자국, 무언가, 누군가 이미 지나갔다는 흔적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텁, 텁, 텁. 백구가 이빨이 드러내고 소녀는 전선을 뽑아들며 경계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5명의 무장한 인물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총을 들었다. 민준이 숨을 삼켰다. 그들이 패기죠? 소년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 그들은 나처럼 탈출에 성공했던 다른 실험체들일지도 몰라. 그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마스크를 벗었다. 예상 밖이었다. 소녀. 소년보다 더 어렸고 눈은 두려움과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도 기억을 되찾았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진실은 절대 세상 밖에 나가선 안 될 것들이었어. 민주는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말없이 작은 칩 하나를 꺼내 민준에 쥐어줬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기억을 빼앗겼는지. 너는 선택해야 해. 이걸 세상에 알릴 건지 아니면 묻어둘 건지.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또 한 번의 폭발음. 실험장은 붕괴 직전이었다. 소년이 소리쳤다. 결정해! 지금 당장!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었다. 천장에서 새 조각이 쏟아졌고 바닥은 균열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손에 쥔 작은 칩을 바라보았다.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뒤돌아 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로 사라지고 있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민준의 어깨를 잡았다. 우선 나가자. 백구도 위험해. 백구는 그들을 앞서 이끌며 폐쇄된 경로를 향해 달렸다. 그러나 길은 간단하지 않았다.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이 자동으로 복귀하며 강철문이 닫히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길로는 안 돼. 소년이 소리쳤다. 우회로가 있어. 하지만 거긴 기억의 방을 지나야 해. 민주는 물었다. 기억의 방? 소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모든 실험체의 초기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버림받은 진짜 이유가 있는 곳이기도 해. 길고 어두운 복도 끝 두꺼운 문이 있었다. 그 앞에는 손바닥 모양의 스캐너. 소년이 조용히 손을 올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다. 벽면 가득 투명 캡슐. 그 안에는 아이들, 잠든 듯한 얼굴, 연결된 전선. 이건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녀는 낮게 말했다. 우린 백업용 실험체였어. 진짜 그들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기억과 감정을 저장한 채 만들어진 예비품. 그때 백구가 갑자기 몸을 떨었다. 그리고 멈췄다. 무언가 눈앞의 캡슐 하나에서 작고 희미한 소리가 났다. 민주는 경악했다. 그 목소리는 어릴 적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 캡슐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충격의 말을 잃었다. 캡슐 안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숨을 쉬며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이게 뭐야? 나는 누구야? 소녀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그 아이의 기억이 복제된 존재야. 진짜 민주는 저기 있어. 너는 그의 대리인이자 이 실험이 성공했을 경우의 대안.
민주는 무너졌다. 그럼 난 가짜야? 아니. 소년이 고개를 저었다. 넌 선택을 할 수 있어. 진짜보다 더 진짜가 될 수 있어. 그때 뒤쪽 문이 관 하고 열리며 총성이 울렸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칩을 넘겨. 당장. 그 목소리는 낙이 익었다.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자신을 구조하러 온 줄 알았던 실험소 관리자 박 팀장이 있었다. 민준, 넌 아직 우리 자산이야. 돌아가자. 우린 널 더 이상 폐기하려 하지 않아. 네가 진짜를 뛰어넘었다는 걸 인정하니까. 소년이 외쳤다. 거짓말 듣지 마. 그들은 널 다시 기억 없는 상태로 되돌릴 거야. 민은 총구를 바라보며 손에 쥔 칩을 다시 바라봤다. 진실은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진실이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니었다. 그리고 백구가 움직였다. 순간적으로 박 팀장에게 돌진한 것이다. 총성이 울리고 하얀 털이 공중에 흩날렸다. 민주는 비명을 질렀다. 백구! 총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서 쓰러진 백구의 몸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선택해. 지금. 소년이 말했다. 진실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것인가. 민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칩을 높이 들었다. 백구의 피비린내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백구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 따뜻했던 온기. 이제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소녀는 총을 들고 민준을 엄호했다. 박 팀장은 부상을 입고 뒤로 물러서며 헛웃음을 지었다. 참 우습군. 실험체 주제에 감정이란 게 있다니 결국 넌 프로그래밍된 감정에 휘둘리는 인형일 뿐이야. 민준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손에 쥔 칩을 천천히 하늘로 들어 올렸다. 빛이 번쩍이며 작은 드론들이 천장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 칩엔 모든 실험의 진실이 들어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당신들은 끝이야. 그렇다면 널 여기서 끝내는 수밖에 없겠군. 박 팀장이 총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쾅!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긴 것은 민준이 아니었다. 소년의 손에 들린 작은 권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박 팀장은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을 움켜쥐며 무너졌다. 난 더는 도망치지 않아. 소년이 말했다. 그리고 넌 더는 아무도 가둘 수 없어. 연구소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자폭 프로그램이 가동된 것이다. 시간 없어. 민준, 나가자! 민준은 백구의 시체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소년과 함께 마지막 통로를 향해 달렸다. 폭발이 뒤따랐다. 터널이 흔들리고 콘크리트가 무너졌다. 숨 막히는 순간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폐허 속에서 바깥 세상의 빛을 마주하게 되었다. 며칠 후 인터넷, 뉴스, SNS 모든 매체가 충격적인 영상을 다루고 있었다. 비밀 실험소, 수십 명의 어린이 대상 인체 실험, 정부는 침묵 중, 내부 고발자 민준의 용기, 진돗개 백구의 희생, 그 감동의 순간. 사람들은 울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백구 인형을 안고 다녔고 그의 이름을 딴 재단이 설립되었다. 민주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소년도 함께였다. 둘은 정원을 가꾸고 작은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다. 하얀 털, 맑은 눈, 그리고 어딘가 백구와 같은 따스함이 느껴지는 강아지였다. 이름 지었어? 소년이 물었다.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기억이야.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네. 밤이 되자 하늘의 별이 가득 떠올랐다. 민주는 조용히 속삭였다. 백구야, 보고 있지? 우린 자유야. 그리고 내가 남긴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 하늘 위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백구가 다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따뜻했다. 끝.